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네. 월요경제학 시간으로요. 네. 산업재해하고 보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인리히 법칙. 예. 네, 아마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면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이 법칙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4년에 참혹했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 이야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하인리히 법칙은 일종의 통계 법칙입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건 아주 묘하게도 시도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통계적 확률에 점점 접근해 갑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1이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6분의 1이라는 통계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주사위를 충분히 많이 던지면 이 확률은 예외 없이 6분의 1에 접근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6,000번 던지면 1이 나오는 횟수는 거의 1,000번 근처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웬만해서는 반박이 안 되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이 무슨 학자의 상상이나 공부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요. 5,000건이 넘는 숫자 케이스를 분석한 통계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적 진리요. 아하. 이 법칙은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하인리히는 당시에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는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보험회사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 보험회사라는 곳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물어주는 일을 하는 회사고 예. 하인리히는 손실통제부서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좀 줄여서 보험회사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하인리히가 여러 사고를 연구하다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물어줘야 하는 사고가 사망사고인데요. 예.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한 명 나오는 공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그 전에 산재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29명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고로 부상을 당할 뻔한 요거를 잠재적 부상자 혹은 우리말로는 아차 사고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예, 예. 이런 아차 사고가 300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히는 통계적으로 이걸 정립을 합니다. 사망자 1명 대 부상자 29명 대 아차 사고 300건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의 별명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통계 법칙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불문율처럼 적용이 되는 법칙입니다. 예. 이 이론의 요지는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 같은 큰 사고는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건의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는 최소한 29건의 부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려 300건의 아차사고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주장은 최소한 이 아차사고 단계에서 아니면 늦어도 부상사고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면 예.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용균 노동자께서 돌아가신 태안화력발전소를 보죠. 이 발전소에서만 최근 9년 동안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12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임팩트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인리히 법칙을 대입해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이 12명이 숨지는 과정에서 무려 228건의 부상사고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뒤져보세요. 이건 통계적 추정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9년 동안 228건의 부상사고 외에도 또 12건의 사망사고 외에도 사람이 부상을 당할 뻔했던 아차사고는 통계적으로 무려 3,600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혹은 12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무려 3,600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3,6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끊었으면 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살렸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 하인리 법칙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복장이 터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언제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형 참사가 터진 다음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도요. 하인리 법칙이 언론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세월호와 하인리 법칙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월호 참사도 하인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관계자들이 회사가 사고 발생 2주 전 조타기 전원 접속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래 선장이 회사에 여러 차례 선체 이상을 얘기했지만 묵살됐다. 지난해 5월 제주항에서 화물을 부리다 10도 넘게 기운 적이 있다. 선원들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아무리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징후, 작은 사고 혹은 아차 사고가 있었는데 왜 그걸 미리 못 고쳤느냐라고 칼럼이 질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고된 인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칼럼 굉장히 훌륭한 칼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장이 터지는 게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인리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가 맞습니다. 아까 수많은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막았냐고요. 예고가 됐잖아요. 예고가 안 된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요. 예고가 됐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왜 보나요? 내일 비가 옵니다 라는 예보를 들으면 우산을 쓰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산 없이 비를 쫄딱 맞는 참사가 생기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비가 온다는 예보를 못 들었거나 비가 안 온다는 예보가 틀렸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직접적으로 29건, 간접적으로 300건이나 매 사망사고당 예보를 듣습니다. 알려줬는데 왜 우산을 미리 준비 안 했냐고요. 제가 하인리 법칙을 상기할 때마다 복장이 터지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진짜 코미디 같은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 안전 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론을 하십니다. 이 기자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한국에서 산재 통계를 내보면 하인리 법칙이 안 맞아요. 이 기자가 그걸 모르시네. 이런 반론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코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인리 법칙은 보험사에 접수된 산재사고 5,000건을 분석한 통계적 결론입니다. 표본이 5,000건이 넘어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통계는 진리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나라 산재사고 통계를 보면 하인리 법칙이 안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뭘 모르네 하는 반론이 일견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산재 통계가 왜 하인리 법칙과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발표인데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유럽연합 평균의 거의 5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노동자 10만 명당 10.8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통계가요.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 산재 사망률은 10만 명당 2.3명밖에 안 돼요. 한국이 5배가 높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산재 사망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10만 명당 1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서 그 허접하다는 그리스 산재 사망률도 10만 명당 1.2명밖에 안 돼요. 핀란드 1.2명, 독일 1.4명, 스웨덴 1.5명, 영국 1.6명 다 1명대에서 노는데 한국만 뭐가 잘났다고 이게 10.8명이냐고요. EU에서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10만 명당 7.1명밖에 안 돼요. 하위권 국가들 라트비아 6명, 리투아니아 5.6명, 불가리아 5.4명입니다. 여기보다 한국이 갑절이 높습니다. 우리가요. 옛날 동구사회주의 국가들 못 산다고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가요.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훨씬 덜 죽습니다. 그러면
하인리 법칙에 따라서 경고 지표들,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나 아차사고의 비중도 유럽연합에 비해서 우리가 5배, 10배 훨씬 높을 것 같죠. 예. 1대 29대 300의 법칙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재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건수가 OECD 평균 5분의 1도 안 됩니다. 유럽에 비해서 사고가 무지하게 안 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황당하잖아요. 산재 사망자는 5배가 많은데 산재 사고 숫자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코미디죠. 이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1대 29대 300의 하인리 법칙을 따른다면 우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대 2대 20 정도 비율밖에 안 나옵니다. 예.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면 부상사고는 2건밖에 없어요. 아차사고는 한 20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진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왜곡되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여서가 아니고요. 산재 사고를 산재라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재를 심각하게 은폐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잖아요. 이걸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가 매년 물어야 되는 산재 보험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다친 노동자들한테 가서 야, 꼭 산재 신청해야 되겠냐. 산재 신청하면 우리 회사 돈도 많이 나가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재도 받는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개인적으로 아픈 걸로 치고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아. 어차피 치료비 안 들어.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할 회사는 손실을 하나도 안 입고요. 그 치료비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이걸 확인을 한다고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딱 열흘 동안, 고작 열흘 동안 울산 동구 지역의 정형외과들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병원에 현대중공업 혹은 현대미포조선 혹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산재 신청 안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있죠. 얼마 있습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고작 5명이서 딱 열흘 동안 했는데 산재를 숨긴 사례가 몇 건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열흘 동안 무려 106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현대중공업은 산재 은폐를 조직범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관행처럼. 그렇죠. 예. 네.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노동계가 추정을 하는 건 공장에서 사고가 나도 80% 이상이 산재 신고가 안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과장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걸 사장님, 사업주들한테 설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공장에서 사고 나면 산재 처리 안 하시죠? 우리가 익명으로 처리할 테니까 산재를 얼마나 숨기시는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 입에서 나온 수치도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중에 70% 이상을 은폐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건 전문건설협회 조사 결과입니다. 자본가들이 7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는 80%, 90%가 산재 처리가 은폐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위험한 건 이게 비정규직 하청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청이 산재 처리를 하면 원청에서 싫어하거든요. 원청이 초슈퍼 울트라 갑이기 때문에 원청 눈치 보느라 하청은 산재를 당해도 산재 신청을 못해요. 이것도 설문조사를 돌려보면 하청업체는 산재 신청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도 94.3%는 산재가 아니라고 처리가 되고 있다고요. 1대 29대 300이라는 불멸의 통계 법칙이 왜 한국에서만 유독 1대 2대 20 정도로 왜곡되느냐. 산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 감추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사망사고는 못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그대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OECD 1위로 나오고 산재는 다 감추기 때문에 산재사고 숫자가 OECD 평균 5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우산을 안 가져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기예보 자체를 조작하는 나라라고요. 수많은 위험 경고를 보고 그걸 예방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수많은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쌩까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라냐? 수많은 위험 경고를 위험이 아니라고 조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또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뻔한 말을 할 거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또 죽을 겁니다. 2017년에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957명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요. 1957명의 노동자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걸 또 실감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화요일이 되면 새롭게 이 방송을 들으시겠죠. 내일 이 자리에서 이완배가 또 나와가지고 경제의 속살을 브리핑할 겁니다. 내일 제가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가 되면 그 하루 동안 5.3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또 5.3명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예. 다음 주 월요 경제학을 제가 할 때가 되면요. 37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제발 여기서 멈춥시다. 예. 이 죽음의 구판이 멈추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인리 법칙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은 다른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자본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부발전은 공기업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따라서 공기업입니다. 정확하게요. 예, 네. 공적 통제가 가능한데 네. 이런 공간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네. 노동 악조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네. 일이고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죠. 났는데 그렇게 은폐하려고 어떻게든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죠. 네. 네, 이완배 기자님. 일단 지금 사부발전 대표부터 우선 인착을 하고 난 다음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문책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볼 것도 없는데, 다만 이제 문책을 하기 전까지 조사를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고요. 책임져야죠.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구조적으로 뜯어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소상히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그 짧게 이 코멘트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이 상당히 피해시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뭡니까 그건 진짜로. 뭡니까 이게? 유전무죄도 아니고 제가 이걸 다룰까 하다가 또 너무 산재의 문제가 커서 그냥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기심위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심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5조는 기업 영속성이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을 유지시키고 몇십억 분씩 회계하면은 투자자 보호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상장 폐지하고 저는 경남제약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금도 감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작으면 그냥 똑같은 기준에서 바로 이렇게 퇴출시켜버리고 삼성바이오는 이렇게 유지시키고 지들도 그런 결정하면서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좀 유예했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 진짜 개판 5분 전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